전방 경사이신 분들께서는 지난번에 올렸던 그 허벅지 뒤 운동하셨을 때 허리가 많이 아프셨죠. 그래서 댓글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빨리 알려드렸어야 됐는데 싶어서 오늘 또 이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요. 전방 경사이신 분들께서 원래 허리가 꺾여 있죠. 여기서 내가 골반이 전방 경사인지 후방 경사인지 좀 헷갈리신 분들은 제가 이따 참고 영상에 좀 보여드릴게요. 좀 참고하세요. 약간 오리궁뎅이다, 딱 봐도 오리궁뎅이다, 앞볼록 뒷볼록이신 분은 전방 경사이신 분들인데, 보기만 해도 허리 꺾여 있기 때문에 꺾인 상태에서 상체를 숙이게 되면 중력이 계속 누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복근을 좀 많이 길러주셔야 되시고, 최대한 조금 더 상체 좀 덜 숙여도 괜찮습니다. 복근을 좀 써주시면서 동작의 좀 횟수라든지 강도를 좀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관절 잘 써주셔야지 골반이 안정화된 상태로 운동하실 수 있으시니까 허리 좀 통증에 완화가 되실 겁니다. 이제 전방 경사하신 분들의 제일 취약점이 이 대퇴직근 때문에 허벅지, 앞벅지 좀 많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운동을 최대한 하실 때 앞벅지가 발달되는 운동을 좀 많이 피해 주시고, 특히 스쿼트라든지 런지 같은 운동을 조금 강도를 덤벨이나 이런 바벨을 쓰지 않고 맨몸으로 운동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잘 발달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스트레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벅지 스트레칭 해주시고, 옆벅지, 앞, 옆 을 자주 풀어주셔서 해야지 라인도 조금 예쁘게 잡혀주시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 또 복부 운동도 가장 해주셔야 됩니다. 복근이 늘어지고 복부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골반의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감안하시면서 운동해주시고, 그리고 전방 경사이신 분들은 자주 허리가 좀 피로에 쌓이실 수 있으시니까 캣 스트레칭 같은 거 좀 해주시면서 자주 풀어주세요. 그래서 운동하는 운동 방법, 운동법을 내 골반이나 내 체형에 맞게 잘 써주셔야지 더 이상 발달이 조금 덜 되기 때문에,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서 좀 피로가 쌓이는 부위도 자꾸 스트레칭 해주셔서 조금씩 내 골반의 취약점이 되는 그 근육들을 자주 풀어주셔서 조금 더 다른 운동했을 때 더 이상 통증이 생기지 않게 방지를 해주시는 거 필요하세요. 전방 경사이신 분들 옆에서 보면 이렇게 살짝 오리궁뎅이가 되시겠죠? 그러면 복부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앞벅지가 발달되실 거고요. 엉덩이 둥근도 약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올려드렸던 데드리프트 동작처럼 뒷벅지를 늘리는 동작 하실 때 원래 체형 자체가 허리에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몸을 숙이시면 허리 계속 통증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원래 허리가 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복근을 수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을 접어서 내려가셔야 되지, 허리를 무조건 늘린 상태로 계속 꺾어서 가시면 허리가 계속 아프실 수밖에 없어요. 허리 아치가 생성이 되지 않고 고관절을 힌지한 상태로 허벅지 뒤를 늘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복근이랑 뒷근 중심 좀 써주시면서 운동을 해주시고요. 이 전방 경사이신 분들은요, 이 복부하고 허벅지, 앞벅지, 특히 돌출된 이 허벅지 부위를 좀 자주 늘려준 스트레칭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 운동 중에 이런 스트레칭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 좀 자주, 앞벅지 스트레칭은 좀 자주 해주시고요. 최대한 앞벅지 운동 한 뒤 이후에는 이런 스트레칭이라든지 혹은 누워서 잡고 쭉 늘려주세요. 그래서 복부에 힘을 주고, 이때도 허리가 이렇게 꺾이거나 약간 오리궁뎅이 될 수 있어요. 배꼽을 끌어당겨서, 복부를 끌어당겨서 엉덩이 조이시고, 무릎을 지그시 발등 당기면서 천천히, 복부에 힘이 풀려진 순간 더 허리 꺾이면서 오리궁뎅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대로 지그시 당겨서 허벅지 뒤를 늘리는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세요. 집에 폼롤러가 있으시면 골반이 아래에다 두시고요. 매일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허리가 꺾여있기 때문에 허리가 굉장히 피로에 쌓이실 수 있거든요. 배에 힘을 주고요. 왔다 갔다 조금 먼저 그냥 등 대고 무작정 누우시면 안 돼요. 왔다 갔다 움직여서 골반 주변을 좀 다리를 한쪽 다리씩 내리면서 좀 풀어주시고, 그냥 짧게 자기 전에 한 5분만 하세요. 그래서 한쪽 무릎을 접어서 끌어안는 동작. 이때 허리에 힘을 풀면 훅 꺼지니까 배에 힘주고, 골반은 고정시킨 상태로 무릎 끌어안고 천천히 아랫배 당길 때 계속 복부 힘을 풀면 훅 들려서 더 오리궁뎅이 되실 수 있어요. 최대한 아랫배를 훅
당기시고 여기 부위 아까 알려드렸던 이 직근 근육을 천천히 늘려줘야 돼요. 앞벅지 스트레칭을 이때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에 수축되어 있는 근육들을 더 이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앞벅지가 발달되는 걸 또 방지시킬 수가 있으시고, 골반이 앞으로 살짝 꺾여 있어서 좀 짧아지는 이 근육도 늘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면서 본인의 이제 체형에 맞는 운동을 찾아가시는 게 바로 정확하게 운동하시는 거고 올바르게 운동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운동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후반 경사이신 분들은 거의 일자 허리가 좀 많으시죠. 그래서 좀 디스크이신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실 텐데 이 허리에 자연스러운 만곡이 있어야지 몸을 숙이거나 했을 때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이 충격 흡수를 해주는데 일자 허리가 되게 되면은 보통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좀 힘드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늘어져 계시면 계속 허리가 뒤로 요추가 뒤로 밀리면서 점점점 허리 라인이 없어지시니까 최대한 자세, 장시간 오래 앉아있는 거를 주의해 주시고요. 허리가 무너지면 흉추도 무너질 수밖에 없으시니까 계속 자세가 계속 더 불안정해지고 척추에 아주 무서운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엉덩이 뒤로 밀리게 되면 복근도 좀 짧아지면서 여기가 좀 짧아지겠죠? 그래서 복근이 계속 수축되시면서 허리가 길어지시니까 반대로 늘려주면 돼요. 내 몸을 봤을 때 짧아진 부위의 반대쪽을 늘려주시면 되시는 거니까 복근 좀 스트레칭 해주시고 지난 시간에 올려드렸던 골반을 접어서 허벅지 뒤 짧아진 허벅지 뒤 늘리는 동작이랑 힙업 해주는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서 조금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가시는 게 오히려 빨리 몸이 좀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운동이 있는 거니까 참고 영상 체크하시면서 몸 바르게 운동을 해주세요. 골반이 후방으로 경사되어 계신 분들은 골반이 후방 경사되면 햄스트링이 짧아지게 되고 복근도 짧아지게 되시고 그쵸? 일자 허리가 될 경우가 많죠. 그럼 일자 허리가 되면서 허리는 굉장히 피로가 쌓일 거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흉추도 많이 무너지게 되실 거예요. 가능하면 위쪽에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면 좋고요. 제가 올려드렸던 이렇게 고관절 좀 접어서 분리를 시켜주는 동작도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면 골반 자체가 계속 말려있기 때문에 이 분리된 동작이 좀 잘 안 이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엎드려 기어간 자세에서 왔다 갔다 좀 움직여서 골반을 바르게 펴준 동작. 골반 뼈가 말려지고 다시 펴지고 그래서 내가 허리에 힘이 아니라 배에 힘을 주면서 말았다가 여기 엉덩이 위쪽 다시 배에 힘 주고 엉덩이가 바닥으로 골반이 바닥으로 바라보게 왔다 갔다 움직여서 천천히 오리궁뎅이를 상상하시면서 허리 펴주고 배에 힘을 주고 다시 등을 말아주고 이때는요 흉추의 움직임보다는요 복부 배꼽과 갈비뼈가 가까워지고 다시 멀어지고 그래서 좀 아래쪽 허리 주변을 좀 충분히 늘려주세요. 그리고 또 허벅지 뒤 늘리는 거는 지난 시간에 올려드렸던 데드리프트 동작 좀 참고해서 허벅지 뒤는 늘려주시고요. 반대로 복부 근육도 천천히 올려서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햄스트링이 짧아져 있으면서 햄스트링도 늘리는 동작을 하셨으면 반대로 복부 앞쪽이 짧아져 있는 근육도 또 늘리시는 동작도 같이 해주셔야지 옆에서 봤을 때 이 앞쪽 짧아진 거 또 뒤쪽 짧아진 거는 데드리프트로 단련시켰다면 앞쪽 짧아진 거는 상체를 익스텐션 동작, 세연 동작 해주셔서 조금씩 이완을 시켜주세요.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축돼 있는 앞뒤를 같이 이완을 해주면서 좀 올바르게 다시 밸런스를 맞춰주는 부분이 필요하시니까요. 각자 체형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 조금 접목시켜서 운동 방법을 좀 구상하시면 오히려 부상 방지하시면서 올바른 운동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해주세요. 운동하셨을 때 한쪽 다리만 유독히 자극이 없다, 한쪽 다리만 자극이 온다 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저도 한 3년 전에 햄스트링을 왼쪽 다리에 이제 찢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스트레칭 할 때 왼쪽 다리에만 통증이 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에 오른쪽 다리에 조금 근육이 더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쳤던 부위도 좀 약했던 왼쪽이었던 것 같고 특히 왼쪽이 다쳤기 때문에 혹은 왼쪽이 좀 더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통증도 왼쪽이 좀 더 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좌우가 올바르게
양손잡이이지 않는 이상 좌우가 올바르게 좀 균형이 좀 잘 잡혀 있으면 좋긴 하지만, 구독자분들도 운동하실 때 아마 한쪽이 좀 자극이 없으신 분은 그 부위의 근육에 좀 자극이 약한 분은 근육 운동 하지 않았거나, 혹은 근육이 좀 약하거나, 혹은 처음 느끼는 자극은 조금 자극점이 좀 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운동하다 보면 그 자극점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약간 밸런스에 따라서 좀 자극이 다르실 수 있고요. 만약에 한쪽 부위에 좀 더 운동을 더 원한다 하시면은 그 운동 후에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약간 덤벨을 쓰는 중량을 하는 운동을 할 때는 너무 양쪽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약간 이제 몸의 약간 균형감도 달라지기 때문에,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긴 하겠지만, 뭐 무게를 두는 운동할 때는 좀 골고루 운동하시는 게 오히려 양쪽 밸런스 좋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서 운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얼마 전에 남겨주셨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 게 정체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살이 빠지지 않는데 굉장히, 그쵸, 우울하고 슬프고 하죠. 제가 봤을 때 이 살이 빠지는 원리를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돌을 던지시면 안 됩니다. 먹는 거에 비해서 음식은 살이 빠지긴 한데, 이 운동이라는 패턴 좀 바꿔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최대한 이제 짧고 강하게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을 좀 찾아가는데, 지금 하던 운동의 패턴이 나한테 익숙해졌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식습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정체가 온다는 건 지금 내가 하고 있던 운동과 내가 먹고 있던 이 습관이 나한테 딱 맞는 거예요. 더 이상 조금씩 빼줘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운동량도 조금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 혹은 마음이 급해지고 있어. 뭐가 막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혹은 조금 이제 방법을 바꿔줘야 돼요. 왜 살을 뺄 때는 우리가 아는 이 삼두도 단두, 장두 이렇게, 그리고 뭐 허벅지도 대퇴사두근, 뭐 안쪽, 바깥쪽 이렇게 네갈래근? 그러니까 근육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스쿼트를 했을 때 약간의 무릎을 살짝만 각도를 틀었을 때 요 쓰이는 근육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허벅지 한 운동 스쿼트만 해서는 안 돼요. 허벅지 운동도 안쪽과 앞쪽과 바깥쪽과 뒤쪽도 안쪽과 바깥쪽 여러 갈래의 근육을 다 써줄 수 있는 운동을 해주셔야 살도 확실히 잘 빠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앞벅지랑 뒷벅지 운동을 했으면 내일은 안벅지와 바깥벅지, 다음날은 억밑살, 그 다음날은 억옆살, 방금 시원해, 중둔근 운동, 이런 식으로 운동 방법을 좀 다양하게 짜주셔야지 몸속을 다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슬럼프를 겪어내실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하셨죠? 다른 부위에 이제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운동을 바꿔주시면 오히려 새로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께서는 환영합니다. 운동의 세계로 들어오신 거.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운동을 먼저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이 운동이라는 게 오랫동안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매일 밥 먹듯이. 그러려면은 많이 할 필요 없고 그냥 하루에 한 동작만 해도 좋거든요. 제가 이제 신랑의 얘기를 하자면, 정말 운동을 모르는 사람이 요즘에 한 6, 7개월 전부터 매일 운동을 해요. 처음 시작점이 뭐였냐면, 이 푸시업을 하루에 이제 50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종목만 선택을 한 거죠.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도 한 영상이라든지 한 동작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부위에 한 동작을, 한 영상 혹은 그걸 하나를 딱 정하시고 매일매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서, 횟수만 늘려도 이 근육이라는 거는 계속 자극을 해주고 횟수 늘리고 무게를 줄수록 계속 중량이라든지 우리가 주는 그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 근세포는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근육은 막 이렇게 벌크업이 되지 않거든요. 여성분들은 오히려 잔잔하게 조각이 되면서 더 라인이 생겨지고 더 예뻐지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한다는 생각으로 하나의 영상이라든지 하나의 동작만 그냥 목표를 하셔서 점점점 횟수를 늘려가시면 돼요. 저희 신랑도 50개에서 70개, 100개, 150개, 200개를 늘리면서 지금은 하루에 여러 가지 동작들을 거의 1시간씩 집에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한 7, 8개월 됐어요. 그래서 점점 운동하다 보면, 특히 한 동작으로 매일 하다 보면 한 50개 했다가 70개를 했을 때는 내가 이게 충족감과 성취감이 생기면서 몸의 변화도 느껴지고, 50개 했던 내가 70개를 했구나, 몸이 약간 갈라지는데 하면서 자기 만족을 하면서 이게 이제 흥미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운동 세계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100개까지는 금방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뭔가 재미도 생기고 또 다른
종목에 다른 동작에 뭐 이제 턱걸이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되니까 하나의 동작, 하나의 영상에 좀 목표를 가지시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쉽고 편안하고 조금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짧은 영상이 2008 영상이지 2018도 좀 짧긴 하지만 좀 서서 하신 동작이니까 좀 힘드시고요. 아니면 승모근 스트레칭 또 처음 초보자 분들이 하실 수 있게 좀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편안한 동작부터 천천히 하시면서 본인이 조금 개운하기 원하는 부위부터 하나씩 영상씩 클릭하시면서 하시면 좀 더 건강하고 그리고 활기찬 하루, 좀 활력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제가 이제 예전부터 제가 참 라방을 하고 싶었는데 그쵸? 컴맹 부부가 정말 라방 하니까 정말 힘드네요. 저희 요즘 편집도 제가 직접 하고 있고 뭐부터 해야 될지 조금 고민도 되고 걱정도 앞서고 좀 잘 몰라서 라방 할 때 주제로 제가 뭘 잡을지 조금 고민이 돼서 그 라방을 위해 주제 선정을 위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라방 할 때 커뮤니티에 다다다다닥 투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몇 개지 주제를 투표를 올려서 라방 때 조금 더 스타일들 같은 그런 Q&A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라방 할 때 제가 소통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게요. 라방 할 때는 미리 커뮤니티에 올릴 게 있습니다. 훅 하지 않게 많은 분들이 오셔야도 저도 첫 라방인데 심쿵하게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근데 언제 하지? 지금 한 6개월 한 1년 전부터 미리 설치할 장비는 다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게 도움이 되시길 좋은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좋아요, 구독